드디어 나를 알아봐준 주군이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옳은소리하는 김성애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권 도전에 첫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윤석열 101세 철학자 김영석에게 물었다. 정치해도 될까요? 칩거 깬 윤석열의 기사가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김민종 기자고요. 한명숙 LH조사, 한명숙, 김진욱 등등 검찰 기사를 써온 법조 기자로 보입니다. 여튼 또 정치 기사가 법조팀에서 나오는 진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101세 철학자 찾아간 윤석열의 첫 질문, 정치해도 될까요? 첫 질문까지 나왔으면 기자가 배석했다는 얘기처럼 보이는 지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101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물었다. 2주간 자택 칩거를 깨고 첫 나들이 대상으로 김영석 교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선수가 붙어서 윤석열의 정치 행보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나 오세훈의 편을 들어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이냐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윤석열은 나라 구하는 일에 골몰해야지 서울시장 선거라는 국지전에 골몰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 그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림을 만들어야지 국민의힘을 도와서 문재인을 때리는 사람으로 본인의 자리를 잡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이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 윤석열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안철수 오세훈이랑 같이 도끼 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문재인 공격자 윤석열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1세 철학자 김영석 씨를 교수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윤 총장에게 김영석 교수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국민만을 위해 뭔가 남기겠다는 사람 누구도 정치를 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헌법에 충실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정치하라고 권하지도 않겠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지가 더 궁금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윤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먼저 아들과 함께 인사를 가겠다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김 교수는 중앙일보에 윤 전 총장의 여러 소용돌이에 휩쓸리다 퇴임한 뒤 복잡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다 하던 차에 나를 찾은 것 같다. 처음엔 만남을 거절했다가 나와 윤 총장의 부친, 친분도 있고 해서 한번 사적으로 봤다라고 하는데 문답 내용이 지금 다 나옵니다. 윤 총장이 정부와의 무리한 검찰개혁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김영석 교수, 저는 정부가 잘못됐다고 봐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개혁이었어요.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윤 총장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서 꺼내는 얘기는 국민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고 맞장구를 쳤고요. 윤석열이 부족한 게 많다고 하니까 김 교수가 누구나 보완해야 될 점은 많다. 우리나라 정치는 법조계 운동권 출신이 이끌고 있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국제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앞에 세워놓고 제대로 매겨버렸네요. 정치 관련 경험이나 지지 세력도 부족하다라고 윤 총장이 얘기를 하니까 김 교수가 그건 괜찮다. 애국심만 있고 그릇만 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윤 총장이 마지막 질문으로 야권의 대통령 할 인재가 없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 교수는 여권의 인재가 더 없다. 문재인 대통령 뒤를 따라갈 사람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 이야기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대통령 하라는 모든 사람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녹취록에 가까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녹취록에 가까운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높고 어느 쪽이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101세 김영석 교수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죠. 이것이 무슨 일일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윤석열을 돕는 사람들 몇 사람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최보식의 언론이라고 독립해서 나와서 은퇴 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인의 풍모를 언급한 사람이 있었죠.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가 최근 낸 책이 몇만 부 팔렸고 강연이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2억 뷰가 되는 추종자가 수십만 명 되는 인플루언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총장이 고비 때마다 내게 물으면 답을 해주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보식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윤 총장과 편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본 이들이 있었고 그가 켜놓은 스피커폰에서 윤석열의 격식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윤 총장이 어떻게 그쪽 공부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윤 총장 부인이 오랫동안 내 강연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윤 총장에게 권했고 윤 총장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데 박근혜 하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뒤에 부인에게 윤 총장이 직접 내게 물어라라고 했고 공부를 시키게 돼서 지금 현재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씩 만나서 정리를 하고 자기가 다듬어주고 있고 윤 총장이 대선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생각엔 이분인 것 같습니다. 정법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정법 강의하는 진정 스승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이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옹호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이 뭐 남의 유튜브라서 길게 보여드리진 않겠지만요. 이런 정법 강의를 하는 분이시고 중앙일보에서도 진정 선생의 2017년 대한민국 희망을 열다 강연 이런 것들이 보도됐던 적도 있고요. 구도의 여정이라는 이런 지침도 주신 분인데 깨어나라 결혜여 천손이여 깨달아라 영겁의 윤회는 추상이 아님을 그리고 말하라 영겁토록 이어져온 윤회의 진실을 그 어떤 절대도 그 어떤 권위도 그 어떤 강요도 거부한 채 알 수 없는 욕망으로 하늘도 땅도 세워버릴 억센 의지로 끝없이 나를 재촉하여 왔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윤석열 옆에서 윤석열의 마음 공부를 지금 시켜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분이 그분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신간 가면과 본색이라는 책이 있다는 건데 통찰과 역설의 저자이시고 2억 뷰를 달성한 천공스승의 위대한 강연 이런 광고 내용으로 봤을 때 이분이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분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이분이 또 열심히 이 정신적 조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진중권 씨가 권력이 사법 시스템 무력화하면 총장은 정치로 내몰리게 된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게 정치라면 그것을 세우는 일은 정치적 과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과제는 정치의 윤리적 차원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 일의 적임자가 윤석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중권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처음부터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지지자 그룹이 그에 대해서 조롱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보다 잘났던 조국이 나와서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서 조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여러 가지 철학적 수사를 동원한 비판을 하다가 인심을 잃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본인을 모실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를 알아봐줄 임금을 찾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리 진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주군, 나를 알아줄 사람. 진중권은 그래서 나를 알아줄 사람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진중권의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무려 2면을 털어서 한 바 있습니다. 진중권은 이론가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이론가이고 이는 조금 전에 보셨던 김영석 교수의 주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상당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기사들은 중앙일보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일보는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길 끝까지 선비로 남아주길 해서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충청 대만론을 놓고 파평 윤씨 문중 감론 을박이라고 해서 무려 한 면을 털어서 파평 윤씨에 대한 기사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이야기입니다. 사퇴하기 전이었는데요. 끊임없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대망론에 중앙일보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윤석열을 이 101세 철학자를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자세하게 보도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들의 결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윤석열의 집권 논리를 진중권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봐준 주군이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누구나 봐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윤석열과 어떻게 대결할지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전초전으로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선거 후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3일 준비한 아침부터 옳은 소리 소식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